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이탈리아가 에스프레소 커피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느닷없이 에티오피아가 처음 커피 열매를 발견하고 먹기 시작했다며 이탈리아를 도둑이라 욕한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당황스럽고 몰상식한 일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일이 2023년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한국 아이돌 그룹인 뉴진스와 함께한 2022 한지 분야 한류 연계 영업 콘텐츠 기획개발 자원사업 홍보 영상 본편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홍보 영상은 우리 아이돌 그룹 뉴진스가 한지의 우수성은 물론 새로운 한지 문화 상품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과 함께 꽃한지를 만드는 모습까지 담겨 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것이라면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 누리꾼이 몰려와 홍보에 참여한 뉴진스의 SNS 인스타그램에 격한 감정의 글을 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다. 종이를 만든 왕이지가 있을 때 너희 파오차이국은 없었다. 도둑질을 멈춰라 라고요. 한 누리꾼은 이 영상이 제지술이 아니라 한국 전통종이인 한지에 초점을 맞춘 영상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들은 한지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김치에 대해서는 중국 쓰촨성 지역의 채소절인 음식을 따라한 것이라 했고 한복 역시 중국의 것이라며 억지를 부르기도 했는데요. 대체 중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트루코리아가 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지, 말 그대로 한국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시대에 따라 용도, 제작 방법, 색과 크기, 생산지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분명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닌 종이인데요. 중국으로부터 종이 제작 기술을 받아들인 것은 맞지만 중국은 종이 재료로 마, 죽순 등을 사용한 것과는 달리 우리 선조들은 리그닌과 홀로셀룰로이스 성분이 이상적으로 함유되어 있는 당나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천연 재료인 잿물과 덮풀 등을 사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지를 만들게 된 거죠. 한지는 흔히 1000년을 버티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의 산도가 중성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보존의 우수성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복원에 우리 한지가 사용된 바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한지는 인공적인 펄프 종이와 달리 무해한 식물 섬유로 환경을 파괴하지도 않으며 한지를 벽지로 사용하면 밀가루 불로 시공이 가능해 유해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통기성, 탈취성의 장점이 존재하고 종이 섬유사의 공간 확보로 보온성까지 확보할 수 있죠. 우리의 한지는 질이 좋아 애로부터 국내외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중국 기록인 계림지, 오룡도경, 고반여사 등의 고려지의 우수성을 애찬하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 고반여사의 기록을 보면 고려지는 누에교치로 만들어서 비단같이 희고 질기며 글을 쓰면 먹이 잘 먹어 좋은데 이것은 중국에 없는 것으로 진품이다 라고 밝힌 대목에서 종이는 중국이 발명했으나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명품 종이를 개발한 것은 우리 선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종이를 누가 발명했는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선조들이 만든 종이를 바로 한지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을 분명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지만 일부 중국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지웅 작가는 이런 중국인들의 행동을 보고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희지가 동진시대의 사람이고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였으니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왕이지는 종이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서예가다. 제지술은 후한의 황관, 최륜이 만들었다. 제지술을 이야기하면서 왕이지를 논하는 건 바퀴의 발명을 말하면서 슈마허를 언급하는 것과 같다라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요? 심지어 국가적 차원에서 SNS 사용이 한정적인 중국 네티즌은 비교적 젊은 소분홍 세대로 이들에 대해 먼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소분홍 세대는 1990년대 출생한 주링허우와 2000년대 출생한 링링허우 세대로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시진핑 체제에서 충성심이 강화된 이들이 주축을 이루는 세대입니다. 우리의 MZ세대와 연령대가 비슷한데요. 소분홍은 젊은 여성 유저가 많은 웹소설 사이트 진장문학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 드라마로도 제작된 웹소설 보보경심이 탄생한 이곳의 자유 게시판 배경색은 분홍색입니다. 자유 게시판에서 민족주의적 게시물을 올려 비난받던 이들이 독립해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 커뮤니티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인터넷 커뮤니티 디바와 합쳐지면서 소분홍이 알려지고 널리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데요. 소분홍은 애국주의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MZ세대와는 다소 다릅니다.
서분홍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강력한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젊은 집단으로 중국의 신세대 홍위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홍위병은 문화대혁명 초기 중국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준군사 조직이죠. 마오쩌둥 주석과 그의 이념을 맹목적으로 숭배했고 지식인에 대한 폭력과 정신개조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마오는 홍위병을 활용해 정적을 제거하고 1인 독재를 확고히 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소분홍 세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애국심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소분홍의 과격한 행동을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부유해진 중국에서 태어나 국가에 충성하다 못해 집착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중국을 비판하는 세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국에 대한 조롱, 타 문화에 대한 비난, 심지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며 자국민에게까지 공격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문화, 즉 오늘 설명드린 한지, 김치, 한복 등에 대한 바보 같은 논리 역시 과도한 애국심에서 태어난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들의 마음속 저변에 깔린 한국 문화에 대한 두려움 역시 한몫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세계로 퍼져나가며 그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던 과거 우리 문화산업이 중국의 한한령을 극복하는 모습에 그들의 심기가 불편한 것도 있으며 심지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한국 문화가 어둠의 루트를 타고 계속해서 중국에 퍼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최근만 봐도 중국에는 방영되지 않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가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더우반에서 평점 8.9점을 받았는데 1월 5일 기준 무려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별점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영화, 드라마 산업을 비판하면서 한국은 싫지만 그들의 문화는 훌륭하다라는 아이러니한 평가를 남기기도 했죠. 최근 성공리에 방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식 수입도 되지 않는 작품을 불법으로 보며 자기들끼리 평을 남기는 모습이 조금 웃기기도 하죠. 문화의 힘은 단순한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한국 문화들, 즉 김치, 라면, 쌈, 한복, 갓 같은 문화가 퍼지는 것을 보며 배가 아픈 그들은 자신의 역사와 비슷한 어떤 것이라도 찾아붙이며 너희들의 역사는 짧으니 모두 우리 것에서 파생된 것이다. 고로 너희의 것은 우리 것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리도 대한민국에 집착하는 그들, 왜 그들은 자국의 문화를 널리 알릴 생각은 하지 않을까요? 중국은 문화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존재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문화 파괴 운동으로 자신의 문화를 자신의 손으로 파괴한 바보 같은 행동이었죠. 그 기간 동안 중국의 역사, 전통 문화 기반이 박살났고 중국의 고유 민족인 한족 외 소수민족, 즉 우리 고구려, 발해 등의 유적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들이 이제와 자신의 문화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은 참 웃긴 행태이죠. 소분홍 세대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월한 중국의 문화가 사라지고 또 위상을 잃어가는 와중 문화가 비슷하고 작은 나라, 심지어 오랜 기간 자신의 아래에 있다고 판단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높은 문화산업이 짜증나는 것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의 다른 젊은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무섭기까지 한 것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러한 중국 측 반응은 한국의 문화에 대한 열등감, 한류 스타의 세계적인 파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있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요. 문화의 힘은 비난이나 욕설은 물론 총이나 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하든 우리 문화는 계속해서 그들을 안으로 파고들 것입니다. 우리 유산이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못할 정도로 깊게 박힐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저희 트루코리아는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